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챌린지 마스터 최수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판매사 양성 과정에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판매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조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게 우리 리더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판매사 아니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판매사 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판매사 도전 양성 과정, 판매사 도전 과정 이런 강의에 참석해 보니까 판매사 도전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시작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판매사를 딱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의 절반 지점까지 이제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성공이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절반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판매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이 도전이라는 거를 하면서 내가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시작을 했다. 톨게이트를 이제 지났다. 이제까지는 국도를 지나서 이제 톨게이트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톨게이트 타면 이제 고속도로 타고 쭉 가고 이제 목적지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토 판매사를 딱 지난 이 절반 지점이 오토 판매를 딱 지났을 때 총장 이상인 이 5억 5천만 원의 절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텀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이 이게 우리가 눈이 또 왔더라고요. 이제 서울에는 또 눈이 왔더라고요. 대구엔 눈이 이렇게 조금씩 왔는데 이게 많이 쌓였더라고요. 이게 눈이 이제 뭉치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나중에 굴리면은 엄청 이렇게 한 번만 굴릴 때마다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굴릴 때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없는 라인에서 한번 한 라인 두 라인 이렇게 좀 설정할 때 그때 만들어 갈 때가 조금 시간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만들고 굴리고 요렇게 하면서 이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판매사 되시기 전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열정 있고 판매사 딱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이제 절반 이상 오신 우리 사장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또 우르르망인 사장님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이제 판매사 하시면서 도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한번 스타트 지점에 섰구나 한번 결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그러면 이제 사업을 이제 결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이 애터미를 내가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원래 피부가 굉장히 민감성이고 건조한 그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여드름도 나고 이렇게 뾰루지 같은 어떤 좁쌀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애터미 제품을 바르면서 그리고 먹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전직은 제 소개를 말씀 안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전직이 미대를 졸업해서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미술학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있던 월급을 받으면서 요즘에 또 120만 원이라면 또 굉장히 또 작은 소소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안 돼서 제가 이제 미술 가외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미술 학원을 하면서 빠듯했던 어떤 생활에 과외를 추가로 하면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외를 하면 그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렌트를 한 개 해야 되고 그 렌트값과 그 기름값도 이렇게 절감이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생활,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돈으로 바꾸는 이 노동성 소득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술학원 강사를 할 때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했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게 시스템 소득과는 다른 노동성 소득과는 다른 어떤 시스템 소득을 만나면서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제 노동성 소득보다는 시스템 소득을 좀 마련하면서 한번 미래를 대안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스템 소득을 얻게 됐는데 요게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술대학원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술대학원을 가면 대학원 언니 오빠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가 그 용돈도 벌어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학금도 타야지 조금 편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좀 이렇게 부모님이 좀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또 나이가 또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터미 통해서 시stan소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이게 애터미에서 시stan소득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의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까지 나의 어떤 가문 자체가 나로 인해서 바뀌는구나. '아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이구나.'라는 거를 이게 피부로 와 닿으면서 '아 난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판매사에 대한 결단을 하고 시stan소득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와 닿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자녀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닿지 않았는데 '아 이게 그냥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문 자체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판매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스폰서님들과 평생 또 정말 성공자의 꿈을 꾸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애터미를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좋아지는 이득은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직급 도전을 하는데 첫 직급 도전에서 일단 단기 목표는 우리가 월 200만 원의 오토 판매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단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이 월 200만 원의 어떤 수당을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을 뭐 60년, 70년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얻는 어떤 연금성 수익과 맞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통해서 정말 몇 년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오토 판매사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단기 목표를 조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뭐 소비자 만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뭔가 한번 이렇게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정말 또 결단하고 '아 정말 내가 200만 원의 어떤 시선소득을 반드시 얻어야지.' 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시고 저는 가이드북 있잖아요. 우리 탑9에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가이드북이 있는데 가이드북을 정말 미팅을 끝나고 한 번 더 보고 미팅 끝나고 한 번 더 보고 이거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오바를 해서 가이드북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100번 정도는 오바 조금 해서 100번 정도는 제가 읽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미팅을 끝나서 내가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이드북을 보면서 점검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거대로 가이드북 안에 있는 미팅대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애터미 사업의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애터미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알고 보니까 내가 좀 애터미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였구나. 그럼 내가 익숙하게끔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애터미 가이드북을 보고 좀 정석대로 진행 한번 해 보려고 요렇게 한번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그렇고 가이드북의 어떤 그 부분을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쭉 한번 먼저 체크하시고 스타트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우리랑 같은 어떤 사업 방향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이 가이드북대로 저는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미술학원 강사였을 때 그냥 노동성 소득을 했었던 그런 나에서 시스템 소득의 어떤 부자의 성공자의 어떤 모습을 살려고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키는 내가 정말 좀 바뀌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노동성 소득으로 그냥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이런 사업을 할 때와 그리고 내가 시스템 소득으로 뭔가 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쓰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공자의 어떤 마인드로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몰랐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커피
타멘탐스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장님이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서재영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재영 총장님께서 타멘탐스 요렇게 하실 때 제가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저는 알바생인데 사장의 마인드로 한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왜 나는 알바생 그냥 이렇게 알바를 하고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장의 마인드인지 너무 감이 안 잡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겠는 게 사장의 마인드로 내가 나의 사업을 꾸리려면은 어떤 부분부터 결단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애터미 그 판매사를 시작할 때 저희도 굉장히 저는 1년 정도는 굉장히 헤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안에서 가이드북대로 우리 파트너분들,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춰가면서 서서히 알아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서서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가의 모습으로 그냥 사업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가거든요. 사업가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변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좀 사장의 모습으로 내적 모습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바뀌고 피부결도 바뀌고 또 머릿결도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좀 알아봐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갖게 되고 내 외면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저는 처음에 이제 애터미 시작할 때 스웨터 입고 막 그냥 좀 청바지 입고 네, 기억을 하시나요? 네, 청바지 입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뭔가 정장을 입어야 되는구나라 생각했던 게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최수민이었던 그냥 그런 모습대로 가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바뀌었구나라는 어떤 모습이 안 보이면 그냥 "그래 너 하는 거 한번 잘해봐." 이렇게 되는데 딱 바뀐 모습으로 내가 정말 바뀌고 정장 입은 사회자님 모습처럼 굉장히 딱 사업가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서 가면은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이렇게 왜 무슨 일이 있냐? 뭐가 바뀌었냐?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게 판매사 결단했을 때인 것 같아요. 피부도 바뀌고 맨날 내가 한번 팩 한번 해 보고 이제 우리 두피도 있죠. 두피도 한번 바뀌어 보고 옷도 좀 바꿔 보고 이렇게 딱 스타트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매사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판매사 가시는 분들이 특기가 있냐 없냐로 이게 오토로 하느냐 그냥 판매사로 분당으로 가느냐가 조금 나뉘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어떻게 내가 좀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거를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게 3가지로 이제 특기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뷰티. 저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달라졌다 보니까 피부를 내가 썼던 방법대로 알려주는 날을 정하자 해서 뷰티 데이를 정하고 제가 아까 AI 스캐너를 통해서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용을 하시기 때문에 서당계에다 3년이면은 풍어를 옵는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 미용실 3년 동안 염색약도 발라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면서 두피에 굉장히 머릿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AI 스캐너라는 거 나왔을 때 나 정말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이제 피부를 넘어서서 두피까지 한번 건강한 어떤 삶을 좀 선물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AI 두피 스캐너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건강해졌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장염을 한 달에 한 번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장염이 걸린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만 조금만 잘못 먹어도 링거 꺾고 한 달이 이렇게 있으면 2주는 건강한데 2주는 조금 링거 꺾고 이렇게 막 좀 힘든 한 주가 지나가고 그 한 주는 회복하고 그다음 좀 건강하고 또다시 또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애터미 제품들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걸리던 장염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제는 뭐 정말 튼튼한 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도 한번 알려봐야겠다. 그럼 내가 유산균만 먹은 게 아니라 유산균이랑 뭐 비타민 C랑 뭐 유산균 그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쫙 먹으면서 디톡스도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짜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뷰티데이로 시작을 해서 뷰티데이 있는 사장님들한테 AI 두피 스캐너도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당뇨라든지 뭐 변비라든지 뭐 수면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을 건강 컨설팅으로 쫙 이렇게 해주고 해서 특기가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을 애용자 만들기가 쉬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티슈 쓰는 사람 100명 만드는 것보다 우리 제품 100개 쓰는 사람 1명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정말 물티슈 배달하고 뭐 해모임 배달하고 해모임 100명 만드는 것보다 1명이 우리 제품 전 제품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소개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조금 주안점으로 두고 내가 그럼 특기를 가지고 나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전문적으로 모든 제품을 쓰게끔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룹마다 좀 피부에 관심 있는 그룹, 두피에 관심 있는 그룹, 또 건강에 관심 있는 그룹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룹별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뷰티데이를 조금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뷰티데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그냥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몇 번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여기 주변에 텅텅 비어 있고 이제 몇 분 없는 이분들을 그냥 우리 뷰티데이 그냥 그 팩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이런 거 연습하자 해가지고 날을 하루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이 시간대는 그냥 무조건 팩하는 날이야. 우리끼리라도 하자. 아니 뭐 안 되겠다 뭐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뷰티데이 관심사 모여가지고 이분들 특기도 찾아줄 겸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보자. 중요한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더니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분들이 신기하게 1분, 2분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너 주변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뷰티데이 한다라고 이제 알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 그럼 그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트를 했어요. 정기적인 모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1분, 2분 이렇게 점점 모이게 되더니 나중에는 10분도 모이고 15분도 모이고 뷰티데이가 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한 분의 어떤 리더분들 우리 여기 계신 이분이 리더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이제 스폰서이신 분인데 이분을 기준으로 이분이 원래 이제 판매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나 판매사 가는 거 힘들어 이제 이렇게 달고 사시던 분인데 이렇게 뷰티데이를 진행하니까 이 파트너 이분도 초대하시고 파트너분 다 초대하셔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그냥 상하반기 무조건 오토 판매사고 팀장까지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만들기를 조금 나를 정해서 이분의 특기를 찾아서 소비자 만들기를 조금 함께 해주는 정기적인 모임을 여기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매주 오는데 매일 뷰티데이만 하지 말자. 이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피 AI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건강 컨설팅도 해드리고 우리 또 촌장님 오셨거나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우리 스폰서님 오셨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 한 번만 해주세요. 이분들은 사업자분들은 아니에요. 세미나도 안 오시고 아직까지는 세미나도 안 오시고 그냥 애터미 뷰티데이 하시는 분들만 그냥 소비자분들만 오셨는데 총장님 강의 들으시고 저도 이제 매주 이렇게 강의 또 해드리고 본부장님 강의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제품도 있었어 저 제품도 있었어 이러면서 각자 소비자분들이 가짓수가 늘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이 사장님들도 이분 이제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원래는 판매사 안 되셨는데 이제 팀장까지 하신다 했잖아요. 그 소개했던 가지마다 각자의 그룹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하위의 파트너분들이 판매사 도전하시면서 팀장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폰서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강의도 준비해보고 가짓수 늘려가기 그리고 뷰티데이 했다가 건강데이 했다가 두피데이 했다가 이러면서 스폰서님들이 뭘 해주시냐면 이분들을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번에 7명이 서세 세미나 초대됐어요. 나의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에 7명이 초대가 돼서 지금은 꾸준하게 제가 이 뷰티데이를 2년 동안 진행했거든요. 지금 이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 7명 중에서 5명이 사업 결단하시고 관심 사업자 되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2분이 판매사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요렇게 있으셨을 때는 연령대가 약간 이렇게 50대 이렇게 60대 요렇게 연령대였는데 소개. 그러니까 한 분이 저희가 요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우리 좀 시간이 오후 3시에 만나고 뷰티데이 하고 5시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자 요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팀장님이 굉장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는데 어떤 분이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초대를 한 거예요. 소비자가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초대하셨어요? 여쭤보니까 맛집이라고 그냥 데리고 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맛집이라고 데리고 오셔서 이제 뷰티 그냥 이제 팩하고 설화수 썼는데 나는 언니가 설화수 이제 대리점을 하시다 보니까 설화수 썼는데 이거 써보니까 훨씬 이게 흡수력이 너무 좋네요 하면서 이걸로 애턴 제품으로 바꾸시고 설화수는 당근으로 팔았다 언니 몰래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이 또 초대하신 게 그 아파트 동대표로 초대하셨는데 동대표 분이 나이가 확 좀 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소개해가지고 연결 나온 게 또 40대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개해서 소비자들 늘어가고 가지수 확대되고 사업자 나오고 또 소개돼서 또 연령대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렇게 사업자 데이를 만들게 됐어요. 사업자 데이. 여기서 정말 이제는 가이드북 진행하고 또 우리 또 이 사람들의 각자 특기를 한번 개발해 주자 해서 특기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하면서 이제 파트너의 소비자도 찾아주고 파트너 찾아주고 하다 보면은 무한 확장이 되니까 저는 또 우리 위에 우리 사장님들은 또 파트너분들이 또 판매사가 할 수 있도록 오토 판매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AI 스캐너로 니즈 찾기인데 저는 AI 스캐너 뭐 스폰서님들이 있으셔도 되고 파트너분들 중에 AI 스캐너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AI 스캐너는 이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니즈 찾아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즈 찾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이제 한번 우리 나이큐에서 막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힘든 소비자분이 있었어요. 이게 얘기하기 힘든 소비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카톡 프로필에 이제 AI 스캐너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올려놨더니 어머 그거 뭐예요? 근데 나 지금 샴푸 사야 되는데 애터미 샴푸 좋아요? 하면서 샴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샴푸 네 알겠습니다. 한 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샴푸 구매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 예전부터 머리가 되게 조금 가렵고 닦지 않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좀 힘들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제가 그냥 샴푸 바로 쓰지 마시고 AI 스캐너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날짜를 잡고 만나게 됐어요. 제품은 가지고 그분이 주문하셨던 루트바이트 샴푸는 가지고 AI 스캐너 해드리러 갔는데 AI 스캐너를 좀 이렇게 쭉 해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공에 나 있는 모발 숫자가 작다든지 뭐 민감성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민감성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래서 뭔가 간지럽고 딱지가 앉을 수 있구나. 근데 그 민감하시네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진단해 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 이 AI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활용을 많이 할 때 그냥 민감하시네요. 모공당 노화를 작으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3명, 4명 진단을 해 주는데도 이게 제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진단만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방법을 찾았던 게, 민감하는 것도 민감한 원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염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프레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벽에 피를 365일 안 갈아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물어보면 돼요.
염색하는 건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염색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민감성 수치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애터미 제품으로 여러 가지 이 두피 케어를 병행하시면서 염색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가 막 났는데도 염색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스프레이도 안 뿌리시고 왜 그렇지 했는데, 이분은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 분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분이 AI 스캐너를 할 일이고 뭔가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의 원인을 내가 알았잖아. 스트레스 때문에 민감하구나. 그러면 이 증상의 이 원인이랑 우리 제품이랑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이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1시간, 2시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하기는 우리가 현대인들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잖아. 1시간, 2시간 투자를 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헤어팩이 있다. 이 헤어팩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딱 틀어 놓으시고 헤어팩 하는 시간에, 우리 샤워하는 시간에 정말 10분, 20분이라도 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그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통 샤워도 막 5분 만에 끝내고 막 그냥 막 샴푸도 바르자마자 바로 씻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헤어팩 하는 그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으셨을 때 몸에 괄사도 하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활성화된 어떤 두뇌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시간을 10분, 20분이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때 헤어팩 정말 강추드린다. 요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헤어팩 하시면서 요렇게 헤어팩 하면서 요렇게 남은 시간 보내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아니라 그 와이프분은 또 좀 싫어했어요. 뭐 샤워를 10분, 20분 해.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민감성 수치 이러다가는 두피 다 벗겨진다고. 이러시면 조금만, 요것만 10분, 20분만 조금 양보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이 와이프분한테 굉장히 눈빛을 보내시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분이 또 까먹으실까봐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링크만 보내지 말고 우리 AI 스캐너에서 비컨에서 바로 링크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컨에서 보낸 거라서 뭔가 연결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이러면 또 찾아줘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복사를 나한테 보내기 해서 습관을 좀 언제 체크해 주시면서, 그리고 후속 미팅 또 언제쯤 좋으세요? 그리고 습관도 체크해드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가지세요. 샤워하면서 남아의 시간 보내기. 민감성은 스트레스, 수면 시간에도 영향받으니까 수면 바이오리듬에 신경 쓰면서 관리해보세요. 분명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알려주신 부분 실천해서 다음번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하시면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나랑 한번 연결됐잖아요.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언제 또 시간 되세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랑 한번 엮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활용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분은 그날 스캐너 해드릴 때 루트바이타 세트를 사시고 중간에 제가 2달 뒤에 봤거든요.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 2달 뒤에 봤는데 그 사이에 앰플을 2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3개짜리 2세트를 구매하시고 또 저랑 또 만났을 때 또 2세트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처음에 이렇게 샴푸를 구매하시고 앰플 애용자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에 저랑 이분이 만나면서 내가 왜 애터미 하는지, 또 내가 애터미 제품이 왜 좀 저렴한지 이런 걸 좀 알려드렸더니,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였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다른 다단계랑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쓰시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면서 내가 왜 하는지 이런 거에서 좀 친밀감 좀 쌓으시고 후속 관리 또 앞으로 해주시면서 링크를 보내시면은 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조직 안에 커뮤니티를 조금 이렇게 이 특기를 통해서 좀 커뮤니티를 자꾸 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뷰티 커뮤니티, 그래서 8명 이렇게 있으면은 한 사람당 이렇게 그 앱솔루트 1개씩만 써도 80만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예상으로. 아, 요 조직, 내 산하의 뷰티 커뮤니티에는 몇 명이 있다. 그리고 두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 있다. 그리고 건강으로 조금 계산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몇 명이 있다. 요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포인트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내가 한번 딱 가려고 했을 때 나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룹별 피부에 내가 조금 뭐 2명, 여기는 1명이고 여기는 2명이고 여기 또 뭐 없다 이러시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그냥 제품 한 개만 팔고 끝 하는 어떤 소비자 만들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거기 소비자 만들기, 소비자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좀 정확한 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 증상들 케어 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관리사의 어떤 컨셉으로 가셔야지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모임 갖다 주세요." 하면 막 오늘은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뭔가 주문이 없어서 문 닫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사실 이제 판매사 할 때 저는 그랬거든요. '아 오늘 좀 힘드네. 주문이 안 들어오네.' 하면서 좀 처져 있고 이제 그랬는데 요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은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가 일상삼한다 하잖아요. 활동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월요일에는 뷰티 커뮤니티 1 번, 2 번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 지역에 있는 두피, 수요일에는 여기 있는 뭐 건강 컨설팅, 또 두피데이, 뷰티데이, 뷰티데이, 두피데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 놓으면서 거기에 초대된 사람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나 오늘은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냥 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쭉 그냥 내 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기들을 반드시 설정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각 그룹별 PV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한 개 쓰는 사람 뷰티 커뮤니티 안에서 뷰티만 쓰게끔 하지 말고 쭉 맨날 만나니까 이 뷰티에서 플러스 두피 플러스 건강 플러스 생필품 뭐 이렇게 쭉 확대할 수 있도록 애용자 그룹을 만들자. 요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많아진 그중에서 한 명의 리더를 찾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뭔가 수당 받기 좋아하시고 수당 받는 거 너무 감사해 하시고 애터미 제품 좋아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초대했을 때 좀 응해 주시는 분, 긍정적이신 분 이런 리더분들을 한번 찾으셔서 그분 산하로 같이 만들어 주면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판매사가 500만 포인트잖아요. 좌우에서 500만 포인트인데 상하반기 가려고 하면은 상반기 500만, 하반기 500만인데 이거를 내가 시스템 소득으로 200만 원 가지고 가고 싶어서 계속 팔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빨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이런 시스템 만들면 만들수록 200만 원이 생기는 거지 조직으로 가야 되는 거지 팔아서 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실 때 저는 또 항상 이제 스폰서님과 이렇게 협력하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소비자 만드는 것도 그냥 내가 사실 뭐 소비자 1 명, 2명 만나는 거 다 막 스폰서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관리를 하잖아요. 30명 관리한 거 중에 내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30명 중에 10명 정도는 내가 소개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꼭 소개를 시켜 줘 보세요, 스폰서님께. 그럼 스폰서님이 요렇게 내가 그냥 얘기했을 때는 해모임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그 스폰서님이 또 해모임 얘기하시면은 "왜 이런 거 얘기 안 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때 있잖아요. 해모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니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게 호일러거든요. 제3자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서 처음에 내 지인들 할 때 내 소비자들을 그 스폰서님께 빨리 소개시켜 주느냐 안 소개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장 속도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호일러를 이용하시는데 스폰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도 호일러를 해 주시고 또 스폰서님도 호일러 해 주시고 회사도 호일러 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우리 석세스 세미나나 세미나 갈 때 우리 회장님도 호일러 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호일러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이분의 생각에 빨리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 소비자 만들기 한번 협력해 보고 초대하는 거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는 내가 이분들을 왜냐면 제가 뷰티데이를 진행을 할 때 매주 저의 얼굴이
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그냥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스폰서님이 오셨을 때 초대를 딱 해주시고 저기 가야지 뭔가 성공할 수 있나, 저기 가면 좀 돈 더 벌 수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끔 해서 스폰서님이 땡겨주시고 제가 마무리해서 정말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호일러만 잘 활용하시면은 초대하는 것도 정말 조금 생각보다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사업이잖아요.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협력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선을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협력을 잘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나 이런 선을 잘 지키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은 정말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협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판매사를 난 정말 가고 싶은데, 난 정말 이번에 판매사를 유지하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판매사를 도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요런 정도는 했는데 요 정도는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방법적인 거에 대한, 그냥 신생 한탄 하지 마시고 방법적인 대한 거에 대해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스폰서님이 도전하실 때 나도 그 코어가 돼서 같이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사업이지만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거에 대한 개념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적인 마음 가지고 협력해라. 주도적인 마음으로 협력해라. 그리고 협력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뭐 하면은 팔짱 끼고 눈을 끼고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님이 봤을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가도 사람인지라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스폰서님이 네 하셔도 너무 최고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하트 예능을 받으시고 이 협력하는 마음을 해야지 스폰서님이 가실 때 나도 같이 가주시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고 파트너분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마음 가지고, 을의 마음 가지고, 품어주는 마음 가지고, 참는 마음으로. 근데 요게 협력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잘해서 이끌어준다, 이게 아니라 서로 나의 어떤 잘하는 부분, 네가 잘하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이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간들이 우리 관계 사업에서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만 안 가지고 같이 사업하시면은 애터미 사업이 정말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사업이 없고 너무나 또 진취적인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발적인 모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막 진행하다 보면은 뷰티데이를 갔는데 뷰티데이에서 진행을 할 때 거기서 나온 리더분의 모습이 이거 국장님이 만들어낸 모임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본인은 그냥 맨날 참석만 하시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분 산하로는 계속 계속 그대로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진행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럼 내가 초대를 해가지고 나의 그룹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자발적인 모습. 그리고 직급 도전할 때도 도와주면 갈래요. 나는 스폰서님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이미 판매사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했을 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시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조금 뒷짐지고 좀 뒤에 나와 있는 모습, 자발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체력도 조금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가 얼마 정도 할 수 있고 나의 그룹들이 각각 그 포도송이들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이 PV가 나와야 판매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뭐 제가 다 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내가 PV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한 2만 하나, 3만 하나, 10만 하나 이렇게 모르는 것도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력들을 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판매사를 갈 때 이런 스폰서님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도 파트너한테 그냥 30만 포인트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해드립니다, 누가 해줬는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파트너 포인트도 스폰서님한테 제가 뭐 더 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발적인 모습, 조금 계획적으로 내가 조금 자발적으로
판매사를 도전하는 이런 모습. 2월 상반기에는 판매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3월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가보겠습니다. 하반기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발적인 모습. 그리고 나의 체력 판단. 예를 들어서 이제 250만 포인트 중에 나는 한 100만 포인트 내가 한번 해보고 A그룹 A 리더 포인트는 50만 포인트, B그룹 포인트는 30만 포인트, 관심 소비자 20만 포인트. 내가 한번 판매사 가면서 일으키는 포인트 30만 포인트인데 총 한 그럼 20만 포인트가 부족이네. 그리고 요렇게 20만 포인트 부족한데 제가 요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하시면은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지원 계획도 명확하게 공유해 주시는데 파트너분들한테 이 30만 포인트를 누구누구 스폰서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톤 넣어서 감사의 표시해 주세요 하는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해줬고 어떻게 행동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폰서님한테도 제가 나온 포인트는 얼마 해서 2만 포인트 됩니다. 라고 조금 정확하게 지원 그 포인트들이 좀 깔끔하게 공유가 되어야지 다음에 가실 때도 신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즐거움이 저는 이제 파트너분들 애터미 안에서 소개 받아가지고 만나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님들이랑 정말 평생 애터미 하면서 사고 싶은 만큼 정말 재밌거든요. 애터미라는 사업이. 요거를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성공해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거기 때문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조금 또 스폰서가 좀 더 쓰고 좀 내가 이제 또 스폰서님이 또 유지하실 때 조금 더 직급 유지하시는 거니까 조금 내가 좀 더 쓰고 또 우리 소비자분들한테도 조금 돌려드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 저는 이런 파트너십의 관계가 서로 윈윈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사 가시면서 이런 감도를 한번 익히시면서 한번 또 도전해보시면서 정상에서 또 만나는 탑에 또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